안녕하세요. 집짓기 구부입니다. 집을 지으며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다룬 게 벌써 9번째네요. 기나긴 설계의 과정을 거쳐서 어제 저는 시공계약서를 썼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 은행관리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다뤄볼 주제는 스펙북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이 스펙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스펙북에 대한 개념을 알기 전에 우리 캠핑 가서 텐트를 치는 것에 대해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텐트를 처음 열면 자신이 이제 쳐봤던 텐트가 아닌 이상 어떻게 쳐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설명서를 보고 방법을 익혀야죠. 일반적으로 설명서 안에는 텐트를 칠 때 필요한 도구 같은 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순서도 개조식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케아 하룻밤 이틀밤 3일밤 자는 텐트도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고 이렇게 쳐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 내가 10년을 살 집, 20년을 살 집을 어설프게 지을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면으로서의 설계도가 닮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동그란 모양의 욕조를 욕실에 설치하면 좋겠어서 직접 제품을 찾아봤는데 시공업체에 말로만 전달하려니까 잘 되었는지도 애매하고 또 가격도 애매하고요. 이게 반영돼서 공사가 잘 되고 있는가 물어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지어주시는 설계사무소에서는 스펙북을 제작해 주셨어요. 물론 이 스펙북은 최초 설계 계약 시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었어요. 스펙북에 대해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공을 앞두고 보니 스펙북 정말 중요해요. 스펙북이 왜 중요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직접 스펙북을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바로 설계사무소에서 만들어주신 스펙북이에요. 이 스펙북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외장재, 그 다음 두 번째 내장재, 세 번째 전기기구, 네 번째 위생기구의 순서로 제작되어 있어요. 설치의 위치, 규격, 납품자, 납품업체 정보까지 명시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천천히 스펙북을 넘겨가면서 이 스펙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스펙북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재 부분을 이미지화할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 도면이나 또 3D 모델링 자료만을 보고 뭔가를 결정하는 건 참 어려운데 그걸 해내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해내야 되는데, 또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스펙북은 그 어려움을 상당 부분 극복해 줄 수 있어요. 아주 상세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좀 건축주 입장으로서 궁금한데 시공자나 설계자에게 묻기 어려울 때 내가 사전에 정보 검색도 가능하고요. 사전 지식을 확보하는 데 아주 주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공 전에 한 번 더 자재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건축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 집의 모든 자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내가 정하지만 설계사님과 시공사의 어떤 재량에 따라 일부 자재가 변화되기도 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 집을 지어놓고 보니 이 부분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이쪽에 나는 이런 전등을 원했는데 내가 요구했던 것과는 좀 모양이 다르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떼어야 하나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괜시리 기분만 상하겠죠? 내 집에 들어가는 자재, 내 집을 짓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에요. 집이 지어지기 전까지 집 짓기와 관련된 결과물은 제 머릿속에만 있어요. 차라리 실물로 보고 문제점을 좀 찾고 싶은데 실물이 없으니까 좀 머리가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설계도는 둘째치고 솔직히 설계도는 자세히 봐도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파악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스펙북은 내 집에 들어가는 내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재를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잡고 가는 거, 내가 내 마음속에 완벽하게 안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설계를 진행하기에 앞서 상세 도면, 스펙북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스펙북 이 옵션이라면 금액에 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스펙북이 어렵다면 상세 설계 도면이라도 반드시 저는 좀 받아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중에 붕 뜬 설계도, 나도 잘 모르는 우리 집의 스펙은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피해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스펙북은 건축주가 시공을 하면서 건축주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훗날에 잘못됐다면 법적인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꼭 스펙북이나 상세 도면 정도는 반드시 요구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이제 터파기를 들어가요. 이제 한 5,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걸리겠네요. 6개월 정도 후에 올해 하반기 한 11월, 12월쯤에 완공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전체적인 시공의 과정 안에서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 좀 불만을 느낀 거, 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